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면을 쓸 때 가장 비극적인 서사가 시작됩니다. 평생 헌신한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낡은 지갑만을 보았던 며느리. 그녀가 꿈꾸던 노후는 어머니의 통장이었습니다. 이지수 여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곁을 지키며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본심을 마주한다는 것은 평생을 바친 사랑에 대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그 잔인한 진실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혜진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웃음을 짓는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재산 관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중에 다 애들 줄 건데 미리 정리해야죠. 지수는 창밖을 응시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너한테 다 넘겨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며느리 혜진의 눈은 이미 서류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낙인 찍으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혜진은 이미 법적 대리인 위임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수는 며느리의 그 가식적인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이 끝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고. 그녀의 가방 깊숙이 자리 잡은 낡은 수첩에는 지난 10년간 자식들이 보여준 모든 태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록을 현실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들뜬 기분을 감추려 콧노래를 부르려다 이내 헛기침을 하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 이지수 여사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그 풍경 속에 자식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고단했던 자신의 노동과 그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물들만이 스쳐 지나갔죠. 은행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마치 제 세상이라도 된 듯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이 자산의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은행 문을 열며 지수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사인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지수는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천천히 발을 뗀다. 그래. 내가 알아서 다 하겠지. 내가 뭘 더 알겠느냐. 은행 내부는 조용했고 대기 번호표를 뽑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며느리가 건네주는 위임장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법적 대리인으로서 모든 재산의 처분 권한을 며느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그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창구 앞에 앉아 은행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수백억의 자산이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올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은행원의 표정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눈은 예리하게 박 과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서류를 건네받고 습관적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수가 평소에 하던 거래와는 너무나도 다른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급박한 자산 이동 신청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과장은 며느리를 한 번 쳐다보고 이지수 여사를 다시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신호는
박 과장에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은행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모니터를 멍하니 보다가 이지수를 보며 당황한 듯 일어선다. 저 고객님, 잠시만요. 지금 이 서류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뒤쪽에 있는 VIP 상담실로 좀 따라오시죠. 혜진은 불쾌한 듯 눈썹을 치켜 세우며 소리를 높인다. 아니, 여기서 다 하면 되는데 왜 거기로 가요? 바쁜 사람 붙잡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은행원의 태도, 변화에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이지수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지수 여사는 이미 며칠 전 박 과장에게 이 상황을 예고하고 모든 법적 준비를 끝내두었다는 사실을요. 며느리의 탐욕이 스스로 판 무덤이 이제 막 덮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실로 향하는 복도, 며느리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지수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만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선 순간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마치 전리품을 확인하려는 정복자의 눈빛으로 은행원 박 과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백억에 달하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그 돈으로 어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지에 대한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갈망하는 그 부라는 것이 사실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썩어버린 독사과라는 것을요. 이지수는 며느리에게 굳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들 때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박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지수 여사와 오랫동안 거래해 온 신뢰의 관계였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재산 위임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건 거대한 시험대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은행원의 입만 쳐다본다. 도대체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빨리 서류 처리해요. 어머니,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괜히 시간 끌지 마세요.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안경을 꺼내 천천히 닦으며 며느리를 빤히 바라본다. 그래. 서두를 게 뭐 있겠느냐. 혜진아.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내 남은 생애와 내 모든 과거가 이 종이 한 장에 묶이는 거란다. 박 과장은 서류 한 장을 며느리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임장이 아닌 재산의 포괄적 양도 및 채무 승계에 관한 동의서였습니다. 물론 혜진은 그 문서의 뒷면에 적힌 복잡한 법적 문구들을 제대로 읽을 겨를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상속과 처분이라는 단어뿐이었죠.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탐욕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광기 어린 흥분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식의 인성을 망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앞날이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둘러 인장을 찍으려 준비했습니다. 혜진은 인주를 듬뿍 묻혀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찍어 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박 과장이 조용히
채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혜진은 당황하며 박 과장을 노려보았지만 박 과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이지수 여사의 모든 자산은 며느리 개인의 명의로 이전되지만 동시에 이지수가 과거에 맺어두었던 모든 법적 책임 또한 며느리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그것이 자신에게 닥칠 거대한 빚더미의 시작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라고 소리치며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에게 이지수의 자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고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칼을 스스로 쥐고 있었던 것이죠. 혜진은 박 과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서류 위에 인장을 3개 찍는다. 책임, 당연히 책임지죠. 어머니 재산인데 제가 왜 못하겠어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빨리 등기 이전 절차나 밟으세요.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가로수를 무심히 바라본다. 혜진아, 너는 지금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그저 껍데기뿐인 숫자를 쫓고 있구나. 나중에 후회해도 이 서류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은행의 시스템은 일제히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박 과장은 모니터에 나타난 빨간색 경고 문구들을 보며 며느리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지수가 가진 부동산과 자산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지난 수년간 지수가 의도적으로 얽어놓은 복잡한 채무와 연대보증의 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이지수는 며느리가 자신의 노후를 침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진작에 간파하고 자신의 재산을 방어하는 동시에 며느리의 탐욕을 파멸로 이끌 완벽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한이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수백억 자산가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의 뒤에는 며느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거대한 빚의 굴레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시어머니의 재산을 매각하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강남의 대형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믿을 수 없는 알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넘겨받은 재산들에 걸려있던 가압류와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 내역이 일제히 그녀의 개인 정보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황금빛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거대한 빚더미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수는 며느리 곁을 조용히 걸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화면을 확인하며 비명을 지른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제 계좌로 갑자기 비톡촉 문자가? 이거 시스템 오류죠? 아니죠? 지수는 천천히 멈춰서서 며느리를 돌아보며 차갑게 대답한다. 오류가 아니란다. 혜진아, 내가 그토록 탐내던 내 유산의 실체는 바로 그 무거운 빚이었단다. 이제 그 빚은 온전히 너의 몫이니
앞으로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렴. 혜진은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녀의 추한 모습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노후를 강탈하려 했던 탐욕의 끝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만든 파멸이었습니다. 이지수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된 효도에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삶과 자존감을 지켜냈고 며느리에게는 욕심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혜진의 울음소리는 거리에 메아리 쳤지만 그것을 동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자신이 뿌린 탐욕의 씨앗을 수확하며 빚더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긴긴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것에 대한 정당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거리에 주저앉은 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채무 액수가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호의호식할 생각에 들떴던 혜진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경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지수는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한때 자식이라 여기며 품었던 정을 이제는 완벽하게 거두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믿었던 것은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껍데기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무게는 며느리의 얄팍한 인성을 시험하는 저울이었습니다. 혜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억울한 듯 소리를 지른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 앞길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냐고요? 지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한다. 내 길을 가로막으려 한 건 너였다. 혜진아,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욕심의 끝이 어딘지 내가 직접 걸어보렴.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시간이다.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행 앞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처절한 비명과 울음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이제 자신의 명의로 넘어온 화려한 재산 뒤에 숨겨진 빚더미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쫓던 황금은 신기루였고 손에 쥔 것은 뜨거운 불덩이였습니다. 인과응보, 자신이 뿌린 탐욕의 씨앗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낸 그날 이후 이지수 여사의 일상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짐을 지고 그들의 욕심을 받아내느라 골맞던 마음이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이 마련해둔 진짜 은신처이자 안식처인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것은 이지수가 의도적으로 얽어놓은 가짜 재산들이었지만 그동안 평생 모아둔 진짜 알짜 자산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온전한 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지수는 잘 가꾸어진 정원의 꽃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쓰겠다. 비우고 난이 이렇게 홀가분한 것을. 그녀에게 자식들의 연락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그저 스쳐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혜진은
이후 빚을 갚기 위해 뼈저린 고생을 시작했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단 한 푼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며느리의 폭력을 경험한 지수는 이제 냉정함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깨달았습니다. 노후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쓸쓸한 퇴장이지만 이지수에게는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되돌리는 아름다운 완성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거리는 다시 계절을 맞이합니다. 혜진은 빚더미 속에서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매일 밤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거칠어졌고 화려했던 옷차림은 남루해졌습니다. 반면 이지수의 얼굴은 매일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고 건강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돈을 지킨 어머니의 승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한 인간의 위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시청자에게 나지막이 조언한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면 끊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은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단단한 마음가짐이더군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평화로운 정원 속 이지수의 뒷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탐욕은 파멸을 부르고 지혜는 평온을 부릅니다. 이 드라마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각자의 노후를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이지수의 현명한 선택은 긴 여운을 남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효도와 노후란 무엇인가에 대한 뜨거운 화두를 던집니다. 거대한 빚이라는 괴물이 너늘이 채진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은행에서 당당하게 서명했던 그 서류들은 사실 이지수 여사가 지난 10년간 자식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해둔 탐욕의 덫이었습니다. 혜진은 그저 돈이 들어오는 입구인 줄로만 알았던 통장이 알고 보니 부채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잔인하게도 그녀의 몰락을 비웃듯 빠르게 돌아갔고 그녀가 믿었던 강남의 대형 아파트는 가압류 딱지가 붙어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화려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이자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하는 비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지수 여사의 평온한 얼굴은 이제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텅 빈 집 안에서 뒷독촉 고지서를 움켜쥔 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떤다. 이게 다 말이 돼! 분명히 수백억 자산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빚이 쌓이는 거냐고. 지수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너느리의 절규를 등지고 조용히 읊조린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껍데기만 보이게 마련이지. 너는 내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 했으니 그에 따른 짐도 내가 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혜진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집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남을 탓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임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지수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받아줄 아량 넓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며느리를 지워버렸고 오직 자신의 평온한 노후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파도는 혜진을 삼키기 위해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그녀는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며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얼마나 허약한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혜진에게 닥쳐오는 빚의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가 가로채려 했던 재산들은 사실 모두 연대보증과 복잡한 세무 관계가 얽힌 지뢰밭이었고 이제 그 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것은 온전히 며느리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혜진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그녀가 몰락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주위에는 이제 차가운 정막과 독촉장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지수는 그런 혜진의 비참한 몰락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피를 빨아먹으려던 이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은 고통을 직접 겪어보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은행 창구 직원의 차가운 거절에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온다. 도대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든 이 빚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박하게 구는 거야. 지수는 멀리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쉰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가져간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갚아야 할 업보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단다. 너 스스로 그 짐을 다 갚아내기 전까지는. 은행의 차가운 시스템과 사회의 냉정한 시선은 며느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늘 남의 것을 탐내는데 익숙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지수는 며느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준 것 같아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탐욕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교육이었습니다. 혜진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혜진은 결국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낡은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옷들도 남들에게 과시하던 명품 가방도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현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며 탐욕을 쫓던 날들은 그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한편 이지수 여사는 그동안 자식들의 묶여 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파멸을 보며 환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뿐입니다. 혜진은 낡은 방바닥에 앉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거울로 보며 눈물을 흘린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저 어머니 곁에서 따뜻하게 손만 잡고 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혼자 남지는 않았을 텐데. 지수는 가방을 챙기며 방긋 웃으며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본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남의 짐을 짊어지고 살던 세월은 끝났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며느리의 탐욕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지수 여사는 진정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보며 각자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노후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완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지수 여사는 대답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당당했고 그녀가 선택한 평온한 노후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많은 생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가 책임지는 결과물임을 이 드라마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늪은 며느리 혜진을 끝까지 집어삼켰습니다. 그녀가 쫓던 신기루 같은 자산들은 모두 빚더미라는 실체로 드러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좁고 어두운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며 안방을 차지하려던 그녀의 야심은 이제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이지수 여사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원망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이지수는 이미 혜진의 삶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였고 그녀에게 내려진 가혹한 운명은 오직 혜진 스스로가 만들어낸 인과응보의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가난이 사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불러들인 덫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혜진은 곰팡이 핀 벽지를 손톱으로 긁어내며 헛웃음을 짓는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수백억 자산가를 꿈꾸던 내가 왜 이런 곳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가 나를 속인 거야.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지수는 햇살이 잘 드는 카페 테라스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씁쓸하게 미소 짓는다. 남의 탓만 하다 보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이란다, 혜진아. 내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비로소 너 자신의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정직한 기회였음을 언제쯤 알게 될까? 며느리의 절규는 낡은 벽을 타고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인맥들도 그녀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화려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 기생하며 얻었던 가짜였음을요. 이제 그늘은 사라졌고 그녀는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서 있습니다. 혜진의 몰락은 이웃들에게도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자에게 결코 미래는 없으며 스스로 일구지 않은 결실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혜진은 이제 비좁은 단칸방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복귀하며 긴긴 밤을 뼈저린 후회로 채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며느리와 달리 이지수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재산이라는 짐을 떠넘기는 대신 자유라는 가장 큰 가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파멸을 지켜보는 것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지수는 작지만 정갈한 집에서 자신만을 위한 소박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노후란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인연과 욕심을 비워내고 스스로의 영혼을 가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빚과 고통은 모두 며느리의 몫으로 돌아갔고 이지수는 오직 자신의 평온만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지수는 정원의 작은 화단에 물을 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신다. 비우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구나. 자식의 효도를 돈으로 사려 했던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련다. 혜진은 낡은 신발을 신고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인력 시장으로 나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아직도 어머니의 그 재산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데. 아직도 며느리는 탐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만큼 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지수는 그런 며느리의 집착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노후를 불안해하며 자식들에게 의존하려 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며 지금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스스로 대견해야 합니다. 이지수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란 금융 자산이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마음의 준비라는 사실을요. 지수는 오늘도 자신의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혜진은 이제 완전히 잊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거친 일을 하며 지내던 그녀는 결국 도시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탐욕의 눈먼 자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반면 이지수는 지역 사회에서 현명한 노년의 표상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예술을 배우며 찬란한 황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돈의 가치보다 인간의 품격이 훨씬 위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노후란 단순히 숨만 쉬며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마무리하느냐의 문제임을 말입니다. 지수는 카메라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여러분, 노후는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자식의 손이 아니라 스스로의 단단한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우리들의 인생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독을 마시고 스스로 무너진 며느리, 그리고 그 독을 피하고 자신의 정원을 지켜낸 어머니, 두 사람의 대비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돈은 빌릴 수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세운 자존감과 독립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지수 여사의 당당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막연한 노후를 불안해하며 자식의 효도만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사이다이자 깊은 울림을 주는 성찰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정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